안녕하세요. 오늘 이더리움에 관련된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미국 SEC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RWA,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Real World Asset이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사실은 토큰화하는 겁니다. RWA라는 건 뭐냐면 그게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뭐 금이 됐건 무슨 예술품이 됐건 무엇이 됐건지 간에 자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다 토큰으로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디지털화가 아니라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토큰으로 만드느냐?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도 토큰화해서 단순히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웹3죠. 완전히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강남역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이 만약에 5천억이다.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 투자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5천억짜리 건물을,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다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100원어치, 1000원어치, 만원어치, 10만원어치, 100만원어치로도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토큰화인데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이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테마가 뭐냐? WA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JP모건이니 블랙락이니 이런 투자은행들, 자산운용사에서 앞으로 미래는 RW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이 RWA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따라서 토큰화, 이 RWA에 관련된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금융판도가 뒤흔들릴 거다. 여기는 사실 패권적 배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세계 금융 패권을 미국이 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냐면 토큰화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내가 예를 들면은 토큰화된 주식에 투자한다, 토큰화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규제와 기술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기술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RWA 시장의 약 60% RWA를 제조하고 만들어내고 토큰화시키고 그것을 거래하고 이동시키고 보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의 60%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미. 시장 점유율이 벌써 60%인 거죠. 게다가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예를 들면은 베이스, 아비트럼, 또 뭐가 있죠? 옵티미즘, 이런 것까지 하면, 레이어 2 블록체인까지 하면, 이 RWA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면 8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서 1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종지배적이다. RWA 종지배적인 그런 블록체인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정책적으로도 시장적으로도 이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이 수혜를 누가 볼 것인가?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는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이 보겠죠. 특히 이더리움이 많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즉 SEC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토큰화 규제, 이 규제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어떤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들이 이제 도입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미국 채권 토큰화도 있고 증권 토큰화도 이미 일부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토큰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미국의 SEC가 생각하는 거는 개인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관이에요. 기관이 참여하는 RWA.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이 기관의 자기 인증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수십조,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에서 개인도 물론 그러하지만 기관의 자기 인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국가에서도 그거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RWA 시장의 규제를 정확히 하고 기술적 내용들, 개념들을 교통정리하면서 동시에 기관이 들어와서 이 시장에서 기관이 들어와서 이런 글로벌 금융 판도를 뒤흔들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 프라이버시 인증. 이것이 필요한데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요즘 ZK라고 하죠. 제로 널리지. 그러니까 영지식 인증이에요. 영지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0이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니까 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넌지 알아. 너를 승인해 줄게. 말하자면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야. 인증해 줄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GK 널리지, 제로 널리지, 영지식 프라이버시 기술인데 이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 생태계 기술이에요. 이거를 광범위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개인정보나 기관정보에 근거한 프라이버시 과정은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노출되니까. 말하자면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관도 마찬가지로 법인증이나 이런 거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서 노출이 되는 거죠. 또 보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아요. 그냥 거래 확인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개인정보를 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더 보안성 높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인증이건 기관인증이건. 따라서 이런 기술까지도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히 기관이 RWA 시장, 기관형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이 부분이거든요. 인증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기관 인증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더리움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얼마죠? 네,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 예를 들면 타움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고의 강세론자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2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설사 약간의 과정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것이 전혀 손색 없을 만큼 이더리움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